네, 안녕하세요. 토지코리아입니다. 이번 시간은 평생여금 연금배당 실천하기 25번째 시간이고요.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및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 ETF 매달 배당 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리츠에 대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여기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25번째 요거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.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이라고 혹시 아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고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거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다만 제가 보유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하고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 ETF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.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얘 둘 다 지금 코덱스 한국 인프라 요거 하고 그다음에 MSCI 리츠 여기 써있죠. 리츠라고 써 있는데요. 요거 둘 다 리츠 종목이고 매달 배당 받는 월 배당 구조고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수익은 좀 기대할 수 있겠네요. 월 배당이니까 현금 흐름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보죠. 자, 이게 좀 표가 조금씩 늘어난다, 그죠?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찍기도 했는데, 보유한 종목도 이제 좀 요청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찍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, 이 중에 앞서서 여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? 예. 요거는 이미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. 한 2주 전인가? 한번 찍었으니까, 그건 제가 밑에다가 여기 링크 걸어 놨거든요. 요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, 그래서 이제 요거 외에, 요거 말고, 요거 이제 타이거 리츠라고 하는 요거 말고요. 코덱스에서 나오는 또 리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이거에서 나오는 미국 리츠도 있습니다. 요 세 가지가 뭐 리츠의 대표격인데 물론 딴 것도 있습니다. 어쨌든 한국하고 미국 게 있고 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매수는 하지도 않을 거지만 여기 타이거 있다 그랬고 코덱스 있고 요까지 있는데 사실 또 코덱스에서 일본 부동산 리츠도 있고 미국 부동산 리츠라고 해서 또 이렇게 따로 있어요. 요거는 타이거는 이렇게 미국, 한국 있고 코덱스는 한국 있고 일본, 미국도 같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특별히 제가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얘들이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많이 본다 그랬는데 그 시가총액 뭐 300억, 400억 수준이 되지는 못해요. 한 2주 전에까지는 봤는데 한 100 몇십억 정도밖에는 이제 이게 시총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시총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한 300억 정도만 조금 이제 초과를 한다면 그때 좀 이제 한번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직 제가 원하는 시총까지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둡니다. 때에 따라서 그냥 뭐 살 수도 있습니다. 뭐 관찰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리츠는 한 요렇게 리츠가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. 대표적으로 또 다른 데도 있긴 하겠죠.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이게 이렇게 등록을 안 한 건 대체로 보면 이렇게 시총이 부족해서 등록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뭐 그런 것들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. 되셨죠? 첫 번째로 이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. 얘는 지금 사실은 이게 월말 배당은 아니에요. 월말 배당 아니고 얘 월중 배당이에요. 월중 배당입니다. 다시 한번 좀 보죠. 예, 맞아요. 이거 월중 배당이에요. 월중 배당이에요.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시총은 한 1600, 17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MSCI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얘는 월말 배당입니다. 다시 돌아가서 현재 가격은 뭐 이런 가격이고 그죠? 한 주당 배당금이 한 36원 정도 나오네요. 매월 나옵니다. 요거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요.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명칭의 금액 알고 제가 10주까지 모아서 가지고 있습니다. 그 10주는 작년에 8월부터 해서 틈틈이 하나씩 사 모았어요. 근데 작년 8월 달까지만 해도 5,400원대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700원 정도가 빠져서 사실은 좀 많이 빠진 편이죠. 저도 좀 뭐 마이너스 한 2.6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때 많이 안 사고 그냥 한 개, 또 한 개. 이게 이 리츠 쪽이 글쎄요. 이게 비전이 있다 없다고 논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뭐 제가 원하는 뭐 고정 배당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눈여겨본 거고 그리고 급하게 안 사고 한 개씩 샀어요. 이제 이런 방식이 제 전형적인 저의 스타일입니다. 그냥 한 개씩 샀죠. 이제 10개 모았네요. 그죠?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한 9, 10, 11, 12, 1, 2, 한 6개월 동안 10개 모았습니다. 제가 좀 천천히 사는 편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가격의 추이를 계속 좀 봐왔어요. 가격. 그래서 계속 빠지길래 계속 뭐 한 개씩 샀죠. 뭐 어떨 때는 두 개씩 사고. 이때 두 개씩 샀을 이 시점에 이때를 제가 좀 기억하는데 작년 12월 달이었을 것 같은데 연말에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빠진다 싶어서 이때 조금 뭐 두 개를 산 거예요. 그 후로는 다시 조금 이제 올라왔죠.
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4,700까지 올라왔는데,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혹시 여러분 그 최저점을 혹시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? 최저점? 혹시 최저점 잡아낼 수 있으시면 제가 존경하겠습니다. 제가 존경하겠습니다. 근데 야, 이거 최저점 잡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. 그러니까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. 최저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보면 발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잘 없어요. 무릎에서 사서, 그죠? 어깨에 팔라는 말도 사실 뭐 주식 용어로, 격언으로 있잖아요. 그런 거예요. 머리 꼭대기에서 또 팔 수도 없어요. 이미 지나고 나야 거기가 목이 꼭대기였고, 혹은 어깨였고, 혹은 뭐 배꼽이었다. 그 정도면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. 어쨌든 저는 지금 스타일처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한 달에 1개, 2개 이렇게 사서 모았더니 10개밖에 고작 안 됐지만, 그래도 평단가는, 그죠? 4,800원대예요. 만약에 내가 5,400원대 한 10개를 사고 이랬으면, 그죠? 이거 5,400원 계속 마이너스가 되게 좀 높았을 것 같다, 그죠? 예,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이런 거죠.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저처럼 조금씩 좀 모아 가시라고 하는 걸로 좀 여러분들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, 잘한 게 아니라 저처럼 이런 스타일로 좀 모아 가시면, 그죠? 이런 객단가를 또 나중에 또 낮추려고 하면 또 물타기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또 쓰긴 하잖아요. 그러려면 또 자금이 투자되잖아요. 내가 결국 이거를 몇 개 사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이 있겠죠. 저는 보통 우리나라 주식, 그러니까 우리 ETF를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한 100개 살 거고 최대한 1000개, 10,000개 정도 살 거예요. 근데 이제 일반 계좌에서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일반 계좌에서 이제 ISA 계좌로 넘어갈 텐데, 어쨌든 저는 최소 1개는 너무 작고 한 100개 정도는 살 거예요. 그리고 한 10,000개 정도 살 거예요. 최대. 뭐 이런 식의 좀 플랜이 있기는 해요. 사람마다 플랜이 있겠죠. 그 중에 이제 한 10분의 1 채웠네요. 100개 살 그 기준에는. 네,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서 사시면 되고, 배당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한 8%대 정도가 되는데, 얘는 지금 이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8%인데, 얘 단가가 한 5천 얼마대로 넘어가면 얘도 한 5%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5, 6% 정도에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얘는 또 월중 배당이라고 했죠. 그래서 36원, 7원, 8원, 그러니까 30원대 후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1, 2원 차이기 때문에 얘도 거의 고정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고정배당을 되게 좋아합니다만, 뭐 차트 보는 건 되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생략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배당 얘기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되는 투자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 한국에 투자되고 있죠. 얘 이름 자체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이기 때문에, 한국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업체들에게만 다 이렇게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. 요것을 많이 봤죠. 사실 요거 좀 비슷하게 투자되는데 타이거 쪽에도 이게 있었잖아요. 그죠? 얘들하고 요거는 좀 거의 좀 유사한 것 같긴 합니다. 약간 비중의 차이 정도? 여기 있는 비중의 차이 정도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얘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뭐 국내 부동산 리츠에다가, 그리고 인프라 기업에다 투자되고 있고, 8%는 지금은 그렇지만 저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한 5, 6% 정도 좀 낮춰질 거예요. 내려갈 거예요. 낮은 건 아니니까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, 국내 대표되는 리츠 기업에 다수 투자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기업 자체가 좀 튼튼하고 안정적이죠.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정성이 높은 ETF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 뭐 손실이 어떻고 저떻고보다도 그냥 배당률은 좀 꾸준히 고정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이해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. 요거는 금액이 아까 그죠? 한국 부동산 코덱스 거보다는 한 2배 이상은 좀 비싼데 한 3배 정도 차이 나네요. 얘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부동산 리츠 쪽에다가 이제 투자되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가격. 근데 배당 수익률은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. 한 4%대고, 얘는 배당률이 보시면, 요거부터 보면 얘는 지금 40원으로 고정적으로 배당이 나와요. 저는 배당률이 뭐 10%건 20%건 뭐 1%건 5%건 다 좋은데, 이런 고정적으로 배당이 이제 지급되는 걸 되게 선호해요. 들쭉날쭉 안 한 거. 그러면 내가 뭔가 계획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한다는 거. 비록 저는 이걸 1개를 작년 10월 25일쯤에 일단 1개만 사놓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얘도 좀 빠졌다, 그죠? 최초에 한 13,800원이었는데 지금 대략 한 700원 정도가 빠진 상태이긴 한데, 한 5% 정도 빠지긴 했는데요. 그 사이에 제가 또 특별히 매수하지는 않고, 요거 매수 안 하고 타이거하고, 그 다음에 코덱스 거 아까 한국 부동산 리츠 그거 위주로만 좀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. 요건 그냥 내비뒀었는데,
얘도 이제는 좀 매수를 해나갈까 싶습니다. 이런 거. 한 주 있었고 배당 주고 얘는 어디 투자되냐 하면 보시면 얘도 월 배당입니다. 월 말 배당입니다, 여러분. MSCI 뭐 어떤 인덱스에 이렇게 투자되고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곳에 들어가고 리츠 쪽에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가 보이는데 요게 좀 보시면 요런 MSCI라고 하는 미국 이 리츠 쪽에 있는 인덱스에 한 거의 한 40% 정도, 한 30% 정도, 30% 중반대가 이제 투자되고, 그죠? 플로로지스라고 하는 어떤 회사, 그 다음에 웰타워라고 하는 이런 회사 등.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상업용 부동산 리츠, 요거보다 좀 더 있습니다. 그런 데다가 이제 좀 투자가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. 됐죠?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시장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고요. 아무튼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고정적으로 배당 주는 거 그리 나빠 보이진 않고, 요 그리고 합성 H라고 돼 있죠. 그러면 얘는 환율하고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.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얘는 얘가 추종하는 지수가 있어요. 얘가 추종하는 어떤 요 리츠 관련된 미국 리츠 관련된 지수라고 있거든요. 걔를 지수를 추종하면서 오르고 같이 내리기 때문에 환율하고는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. H 붙으면 무조건 환해치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. 이해됐죠? 그런 것들. 그 다음들은 뭐 내용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해될 내용이고, 굳이 코덱스하고 타이거 이거 한국 거 미국 거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좀 그렇긴 한데, 좀 비교해 놓고 보면 배당 수익률은 확실히 한국 게 좋긴 한데,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얘가 그죠? 제가 작년 8월달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봤는데 5천 중반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반등을 하는 와중에 있죠. 근데 이제 이 미국 타이거 미국 얘는 그죠?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13,090원 90원으로 한 700원 정도만 빠졌는 것 뿐이에요. 네, 그 정도. 그래서 제 느낌상에는 한국 쪽은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고, 얘는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, 미국에 또 이제 리츠 쪽에 또 이제 좀 활발해지면 조금 더 얘도 상승을 좀 시작하겠죠.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런 특징. 배당 금액은 좀 차이가 나진 않아요. 사실은 이쪽이 좀 더 배당적으로는 매력적이죠. 솔직히 얘기하면. 얘는 얘는 뭐 그냥 5,000원에 40원 준다 치면 얘는 14,000원에 40원 주는 격이니까 사실 한국 쪽에 있는 부동산 리츠 쪽이 배당으로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긴 해요. 근데 이제 등락이 너무 심하다는 게 좀 문제긴 하죠. 그런 거 좀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이거는 누가 사면 좋고 이건 누가 사면 좋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, 뭐 한국 거 살려면 한국 거 인프라나 리츠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면 코덱스나 타이거 거 사면 되고, 예, 한국 부동산 리츠.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있는 리츠 좀 궁금하고 좀 끌고 가고 싶으시면 그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요거 매수하시면 어떨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저는 둘 다 이제 한 개씩 두 개씩 꾸준히 사모아갈 생각이지만요. 되셨죠? 그래서 리츠 종목은 5개이긴 한데 물론 더 있겠죠. 근데 시총이 안 따라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리스트에만 넣고 매수는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어쨌든 이 3종목은 제가 생각하는 그 시총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총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. 최소한 뭐 1,000억 이상은 넘으니까 시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매수를 얘들은 좀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. 되셨죠? 네, 그 정도 보면 되고,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.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25번째 시간이고,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및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 ETF에 대해서 매달 배당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리츠라는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고,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성공 투자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됐나요? 자, 그럼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